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자, 11월 4일 오늘의 마감 증시 또 같이 한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장 초반에 사실 약세를 보였어요. 전일 미국 증시가 사실 하락 마감한 여파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여기까지는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다행히 또 오후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이제 증시가 상승 마감, 코스피는 상승 마감, 코스닥은 하락 마감이긴 하지만 낙폭을 거진 다 메운 채로 마감되었다. 그래서 코스피는 0.83% 상승 마감하였고요. 코스닥의 경우는 0.03%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오늘 좀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다양한 내용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같이 살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죠?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을 이렇게 좀 보면은 자, 이게 지금 5분 봉인데요. 국내 증시 개장 이후에 10시 10분까지 쉬지도 않고 달려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10시 한 15분부터 10분 15분부터 계속해서 지금 낙폭을 확대를 시키고 있어요. 그죠? 계속해서 낙폭을 확대를 시키고 있어. 이 요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자, 국내 증시에서 지금 반등이 좀 출발한 좀 시간이 대충 10시 반 좀 전이거든요. 환율과 좀 연관성이 있다. 환율이 약세로 돌아서면서 이제 국내 증시가 반등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중국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중국발 호재들이 꽤나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첫 번째 독일의 총리죠. 독일의 총리가 슐츠 총리가 중국에 방문을 했어요. 독일의 슐츠 총리가 중국에 방문을 했는데 총리만 방문한 게 아니라 독일의 대표적인 뭐 아디다스, 뭐 BMW, 혹은 뭐 폭스바겐 이런 독일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대표들이 총리와 함께 중국을 방문을 했다 보니까 그 정상회담이 지금 개최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좀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투자 심리가 아무래도 개선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인 것 같은데 전반적인 산업군 자체에 이제 기대감이 유입이 되었다라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또 같이 볼 수 있는 내용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중국은 이제 코로나 방역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기조들을 밝히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로 코로나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었어요. 그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위완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시아 주요국 중국의 통화 가치가 강세를 보이면서 한국의 통화 가치인 원화까지 동조화되는 현상,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국내 증시가 전약 후강 장세를 보이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제로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국내 오늘 뭐 여행주나 항공주들도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기도 했어요. 대한항공 실적 발표에 대한 내용이 있기도 했고, 이것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발표됐어요. 제주도에서 일본을 향하는 것과 제주도에서 중국을 향하는 항공편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런 내용들까지 오늘 발표가 되면서 오늘 사실상 이제 흔히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하고 이제 뭐 화장품 관련주들도 있고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하루였다라는 내용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 메인 계속해서 우리가 우려감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이슈는 결국 물가, 금리 인상, 미국의 기조 등등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는 않았어요. 이제 오늘 밤부터 해가지고 미국의 고용 보고서 다음 주에는 미국의 물가 지표도 발표가 됩니다.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고 또 미국의 중간 선거가 8일 날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굵직한 이벤트들이 이제 좀 예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 증시의 메인 불확실성과 다 연동성이 있는 이벤트들이잖아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음 주에 어떤 변동성을 보일지는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증시를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물론 증시에 호조롭게 작용을 하고 증시가 상승을 하면 좋은 일이겠지만 증시의 주식의 100%는 절대적으로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돼요. 100%는 없고 50대 50 반반을 따져본다고 하면은 우리는 51%를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영상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10월 고용보고서가 제일 빨리 발표가 되는데 10월 고용보고서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지금 비농업 취업자 수 기준입니다. 전월 대비 20만 명이 증가할 예정이다라고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중요한 거는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냐, 아니면 시장 예상치에 부합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고, 동시에 상승률, 임금 상승률에 대한 내용도 시장의 예상치와 우리가 함께 얼마 둔화가 되는지, 유지가 되는지, 상승하는지, 이런 내용들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지금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사실상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2년물 국채 금리가 몇 년 만이었더라?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가지고 지금 좀 찾아봤는데, 보시면 이게 지금 월봉이거든요. 2005년, 2006년 부근의 최고점까지를 지금 달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도 이제 미국의 4연속 F 자이언트 스텝과 추가적인 금리 시사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국채 금리가 지금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이렇게 참 암울하죠.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 현재 인플레이션율이 높은 상황에서 이게 국채 금리가 또 올라간다는 것까지, 사실상 투자 심리, 전반적인 투자 심리, 기본적으로는 우려감이 깊은 게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이외에 호재가 있으면은 잠깐 반등이 나오는 그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힘든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는 거는 아직까지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점을 좀 다지고 있는, 저점을 점차 올려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만 일단 좀 신뢰도를 쌓았으면 좋겠다. 무조건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의 저점들에 대해서 지켜주는, 하락을 해도 이 부분에서 신뢰도를 좀 쌓았으면 좋겠다. 하방 압력이 좀 약해졌으면 좋겠다. 지지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사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계속 깊어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마 금리가 올라갈수록 해당 내용은 화두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서민이 아니라 국민들 입장에서 고정 비용이 증가하잖아요. 이자가 올라가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경기 침체다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기업들 입장에서도 부채가 있으니까 기업들 부채에 대한 고정 비용도 올라가고 기업들의 재무 구조가 안 좋아지고 파산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들까지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에도. 그래서 이렇게 좀 기대감이 있지만 시장의 메인 모멘텀에 대해서는 우려감이 깊은 상황이다. 그래서 다음 주 빅 이벤트들을 잘 주시해보자, 이런 말씀들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